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장 근로 기준을 일주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등으로 바꿔서 신축적으로 일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주 69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시간의 유연화,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노동개혁인데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 52시간 근로제도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자. 연장 근로 12시간을 계산하는 단위를 주간에서 월, 분기, 연으로 좀 바꿔서 신축적으로 하자 그런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해왔는데 재검토하라. 네. 이 보통 재검토하면 포기나 뭐 폐기, 수정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좀 이 발언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워딩 자체는 재검토입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해석은 보완. 해석은 보완이다.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는 사실 이제 뒤집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조했던 게 노동개혁이었습니다. 공약 때부터 그래왔고요. 그럼 그 노동개혁 중에 하나가 이제 연장근로 단위를 바꿔주는 거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주 12시간. 근데 이거를 이제는 뭐 월, 분기, 연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바쁠 땐 더 일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쉴 때는 좀 더 쉬는 거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유연화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재검토한다 그러면 기존 했던 얘기를 다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느냐가 되게 어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재검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보완이다. 보완이다. 네, 보완이다. 그래서 백지화 아니고요. 백지화는 아니다. 이제 기본 틀은 그대로 갖고 가되 이제 69시간이라는 이 주 근로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강도가 세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약간 줄여주는 쪽으로 아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하나가 홍보입니다. 홍보? 정책에 대해서 이제 MZ 세대들이 지금 반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MZ 세대들. 근데 이게 유연하거든요. 노동 시간에 대한 유연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뭐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뭐 홍보를 강화시킨다든지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아마 어제 굉장히 뜨거웠고 오늘까지도 굉장히 좀 뜨거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이유가 MZ 세대들의 반대 때문인데 저희가 곧 MZ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핵심 관계자 얘기도 좀 전화로 들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했고 오늘 또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의 이 발언 코멘트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코멘트는 재검토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었어요. 브리핑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랐던 건데 이제 오늘 또 얘기를 브리핑을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나서 얘기할 때는 보완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완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게서 수정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통을 강화해서 시장과의 소통, 그다음에 노동자의 소통을 강화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제 도출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는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뭐 정책 홍보도 이제는 정책 실패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대국민적으로 정책이 홍보가 안 되면 이거는 뭐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한청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개편안이 보완이지 이것에 대해서 뭐 완전 뒤집는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네, 맞습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재검토라 하니까 이게 백지화되나 폐기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걸 듣고 한덕수 총리가 그게 아니다. 혹시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봤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취지가 실제적으로 취지가 개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제 리딩 보면서 이거는 좀만 시장에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겠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봐도요. 현 정부가 출범해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게 노동개혁인데 이거를 백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이거 백지화에 대해서 확실히 맞느냐. 재검토라는 이 워딩이 정말로 맞느냐라고 재차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워딩 그대로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약간 이제 보완으로 이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MZ 세대의 반대를 감안하고 그 여론을 좀 수렴하라 그러니까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죠.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Z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조합
협의회 부의장이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 왜 이 주 50시간 근로제 유연한 적용을 반대하는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송시영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주 52시간 유연한 적용 재검토의 배경이 MZ세대가 좀 반대한다. 그래서 MZ세대 의견을 들어봐라 그랬는데 네.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좀 반대한다 의견을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 52시간 유연한 적용, 유연한 거 좋을 것 같은데 왜 반대하세요? 일단은 저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뭐 좋은 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거는 근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의 취지대로 뭐 한 주 정말 열심히 일하고 빡세게 일하고 뭐 한 달 쉰다 그리고 뭐 휴가 사용의 주체가 이게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고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휴가 제도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MZ 세대가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MZ 세대라고 말하는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위 직급 분들이에요. 예. 네, 근데 하위 직급 분들이 이 휴가 사용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지부터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사측이 이 제도를 악용했을 때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것들이 아직 미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뭐 69시간까지 일하고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좀 푹 쉬고 하는 거는 안 될 거다. 사용자 측이 악용한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제도는 전체 연간으로 보면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죠? 좀 줄이는 방향은 맞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줄이는 방향인지도 의문이에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정부 발표는 그렇습니다. 예, 뭐 정부 발표는 그런데 이 정부 발표의 취지대로 갈지가 의문이거든요. 현실성이 없다. 네, 지금 보시면 사실 지금 주 52시간제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뭐 방송국을 예로 들면요. 지금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솔직히 주 52시간제 지키고 있으신가요? 저는 안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단정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52시간제가 지금 52시간제도 현재 안 지키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뭔가 이 현실적으로 이게 지켜질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지금 대통령의 이런 재검토 지시가 있고 나서 고용노동부 바빠졌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좀 MZ세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오늘 만나게 되나요? 예, 뭐 잠시 뒤에 이제 만나서 뭐 서로 오해가 된 게 있으면 풀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또 보완이나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뭐 한번 이렇게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 노동조합 협의회에서 내놓을 어떤 보완 방안, 제안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아직은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노동부 장관과 한번 들어보고 내일은 또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과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똑같은 생각을 지금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게 취지대로 지켜질지 의문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 왜 뭐가 문제인지 이런 점을 먼저 밝히고 또 정부 쪽 입장도 들어보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좀 집중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는 일부 업종이라든지 또 영세업체들 노사 모두가 좀 52시간 탄력적으로 일하자 이렇게 원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업계 얘기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필요한 사업장이 있죠. 먼저 네. 사업장이 정말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또 조직 구조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악용되었을 시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나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악용됐을 때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당연히 마련돼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 50시간 근로제도의 유연한 적용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서 MG노조라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부의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평론가님 지금 부의장 얘기 들어보니까 현실적이 좀 부족하다. 네. 현재 휴가도 다 못 쓴다. 사용자가 악용하는 거를 우리 노동자의 권리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의문이 많네요.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 공감을 해요. 그래요? MG 노조의 이야기, 새로 고침의 얘기가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정부 안에 근본적인 거는 저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얘기도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사실 이번 안이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나왔던 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을 했을 때 이 공약 노동개혁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이 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교수들이 모여서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이번에 대해서 안을 냈고요. 이게 이제 정부안으로 채택된 거거든요.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 거기서 나왔던 게 바로 이 연장 근로 단위를 이제는 주 52로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잖아요. 네. 거기에 52시간 연장 붙으면은 92시간입니다. 그럼 그거를 하루로 나눠보면 하루에 15시간을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 나왔던 게 11시간 텀을 줘라. 그렇죠. 데이와 11시간 데이. 법적으로 반드시 네. 연속해서 쉴 수 있는 시간. 네, 그럼 11시간을 텀을 주면은 주 69시간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그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 나왔던 안이었어요. 이게 이제 정반이 된 거고. 근데 이번에 좀 후퇴를 했던 게 여기를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69시간이잖아요. 11시간을 만약에 안 지키면 64시간. 예, 그러니까 좀 더 후퇴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이제 노동단체에서 또 반기를 되게 했었죠. 반론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69시간을 해도요. 하루에 11시간씩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부 안에 대한 그러니까 연장 근로에 대한 유연화는 저는 취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강도 부분에서는 너무 세기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오늘이었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정부의 취지와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69시간의 그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론 수렴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여당 대표가 그렇죠. 69시간 과도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69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부와는 취지는 공감하나. 그래서 저도 사실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 얘기가 잘 오고 갔나라고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실의 그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가라는 좀 의문도 없지 않아 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기본적인 69시간에 대한 거는 바뀔 가능성은 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높다. 네네네. 뭐 저희 시청자 댓글은 그러네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곤란하다. 일단 해보고 지켜지도록 강제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제 댓글도 왔는데 그러면 여당 대표가 주 69시간 근무 과도하다고 얘기했는데 야당 또는 노동단체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뭐 이거는 그냥 보완이 아니라 철폐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네, 그냥 단전적으로 얘기하고 있군요. 뭐 한국노총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양대 노총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없애야 된다. 오히려 노동 시간을 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당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제 키워드 워딩을 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다. 네, 윤석열 그나마 대통령의 다행이다. 재검토 지시가 다행스럽다.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중에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 속보 와중에 듣고 나서 재검토라는 워딩을 듣고 사실 다행이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 그 이후에 제대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 그게 키워드가 재검토가 아니라 이게 보완이라는 거구나라는 거 아마 나중에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다. 그 당시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아마 어느 정도 아마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소통을 강화해서 MZ 노조에 대한 의견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예. 근데 이제는 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는 댓글에 그런 얘기 하셨다고 했잖아요. 해봐야 된다 좀. 네, 좀 해보지도 않고 네, 이러면 그렇죠. 어떡하냐.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사실 노조가 강력하고요. 노조가 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사 관계가 잘 돼 있는 곳은 임금이 셉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는 우리 우리보다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이제 네. 블루 칼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52시간을 일해도요. 예. 일단은 페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투잡하고 쓰리잡까지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주 52시간, 시간이 목표가 제한돼서. 그렇죠. 53시간 되면 불법이니까 안 시키군요. 일을 자체가. 그럼 네. 그런 분들은 투잡하고 쓰리잡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유연화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재계에서 그동안 요구한 것도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주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을 카운트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모든 나라가 월 반기 정도로 한다. 일본은 연까지도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바랐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크게 실망했겠어요. 실망하죠. 예. 이게 경영계 쪽에서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대통령실의 뜻이 맞느냐라는 이제는 아마 해석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보완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보완. 그래서 이제 경영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 그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일단 처음에 69시간제에 대한 노동 연장 근로 단위 시간의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는 조선업이라든지 정말로 지금 바쁘고 네. 노동 강도가 좀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쪽에서는 사실 지금 유연화가 굉장히 필요한 쪽인데 사실 이게 주 52시간으로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하고 네. 또한 노동자들도 더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연화가 필요해 보이고 경영계에서는 지금 아마 대통령의 목소리에 아마 저 용산의 뜻에 어떤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아마 지금 해석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튼 재검토라 그러니까 네. 뭐 이 유연한 적용, 52시간 유연한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1호 노동 개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뭔가 급제동이 걸렸어요. 네. 그러면 이거 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태업 방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는 태업 방지에 대한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 회계 투명성. 이게 아마 가장 큰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노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싶어도 회계 투명성, 그러니까 회계의 장부를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노동 단체에서도 투명한 회계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지금에 나왔던 것이 이렇게 어떤 회계 관리의 강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MZ 노도의 새로운 어떤 노조에 대한 지원 이런 MZ 부분이 노조? MZ 노조에 대한 새로운 노동 단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예산 50% 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52시간제 반대하니까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저희 좀 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노조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노동조합에 MZ 세대가 들어왔거든요. 예. 아마 현 정부는 새로운 노조에 대한 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예. MZ 노도의 젊은 세대의 노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시장에서는 지금 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조 관계를 좀 바꿔나고자 하는 아마 뜻이 지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갑자기 지금 제동이 걸리는 그런 기분인데 주 52시간 제도 유연한 적용에 대한 재검토 지시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